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무척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전혀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당신과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통제권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잠시라도 관심의 빛을 비춰보세요. 그 순간 단단해 보였던 가면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숨길 수 없는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5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그들의 거짓된 매력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우월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우월감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신념 하나를 반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과대 포장한 자아상, 즉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성공했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팽창된 자아는 진정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지독한 불안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들은 오만함, 특권의식, 그리고 우월감이라는 두꺼운 갑옷으로 그 감정을 필사적으로 숨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특히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완벽한 이미지에 도전해올 때 그들의 내면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우월감을 건드리는 것이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그들이 말한 정보가 약간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거나 좋은 지적에 고마움을 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짜증, 비꼬는 말투, 심지어는 적대적인 태도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적을 받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는 나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의 반대 의견이나 건설적인 피드백조차도 자신에 대한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며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더욱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그들에게 공개적인 굴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보복하여 어떻게든 자신의 지배적인 위치를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웃어넘길 수 있으며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우월감은 진정한 자기 가치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상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주 가볍게라도 그 성을 건드리면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진실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압도해버립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모든 대화를 지배하려 들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방금 가면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스위치를 누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갈망하는 찬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찬사와 인정을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서 오는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칭찬, 관심, 아첨, 찬양을 먹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기 가치감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료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이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감정적인 죽음과도 같습니다. 관계의 초반, 그들은 당신에게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는 러브바밍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호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찬양하고 칭송해 줄 수 있는 공급원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고 부풀려진 자아상을 지지해주며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과 호의로 보상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멈추는 순간 그들의 행동은 돌변합니다. 짜증을 내거나 당신을 피하거나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찬사를 받지 못해 감정적 연료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은 상호적이며 균형을 이룹니다. 칭찬은 감사하지만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찬사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당신이 칭찬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떠받들기를 그만두면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여 다시 찬사를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찬양하지 않으니 당신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애정은 조건 없는 교감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였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드라마나 위기 상황을 연출하여 동정심과 관심을 끌어내려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척하거나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어떻게든 다시 주목받으려 발버둥칩니다. 찬사가 고갈되면 그들은 분노하거나 토라지거나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화려한 외면 아래 숨겨진 공허함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얕고 불안정한지를 폭로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자신감 있고 유능해 보이지만 그 모습은 통제권을 유지하고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조종하거나 속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것, 바로 책임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가면이 미끄러져 내리고 부인,
책임 전가, 가스라이팅, 그리고 분노라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행동 패턴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책임 추궁은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우월하고 흠없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존재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존중하는 태도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들은 즉시 방어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들은 듣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오직 반격할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책임 회피입니다. 문제 자체를 인정하는 대신 화제를 바꾸거나 당신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몇 달 전 당신이 했던 잘못을 들추어내어 비난의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당신이 자신의 기억이나 감정, 심지어 판단력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나?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은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갑자기 눈물을 보이거나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한탄합니다. 책임을 요구하는 당신의 정당한 행동을 잔인하고 배신적인 행위로 둔갑시킵니다. 순식간에 상처받은 사람은 그들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 반전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입을 다물게 만들기 위한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때로는 곧바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당신이 무례하다고 비난하며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 공포에 기반한 반응입니다. 분노는 그들의 자아가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당신을 위협하여 물러서게 만들고 다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사실을 제시해도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감정적인 고개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치심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수치심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시 써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 관계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조종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피드백을 준 당신을 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그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 깊고 통제 불가능한 반응을 촉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찬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그 방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기를 갈망합니다. 관심의 스포트라이트가 아주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느끼면 그들은 그것을 개인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자아의 붕괴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순수한 칭찬 한마디가 그들의 과대망상적 이미지의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로 번져나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칭찬이란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쟁을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하거나 인격을 칭찬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무시를 건강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 비난 또는 방해 공작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이 칭찬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지 와 같이 교묘하거나 노골적인 발언으로 그 사람의 성취를 폄하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다시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나 자신이 영웅이었던 관련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의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또 다른 반응은 토라지거나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애정 표현을 거두거나 침묵으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들은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준 것에 대해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감정적 조종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나르시시스트가 감정적으로 공간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너무나 연약해서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모든 칭찬을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진정한 나르시시스트인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칭찬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는 축하해주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스스로를 미화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5번째,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본성을 가장 빠르게 폭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힘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존성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깊이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부풀려진 자아를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는 환상이 그들에게 감정적인 지배력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 없이도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을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 만큼 과도한 지원, 조언, 선물, 관심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덫입니다. 관대함처럼 보이는 행동은 미래의 조종을 위한 및 작업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되고 독립성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개인의 발전이 아닌 배신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지지 기반을 찾거나
감정적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될 때 그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이나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의 상실은 그들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 공포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거나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강점을 조롱하거나 성취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다시 의존적인 상태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다시 러브바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다정해지거나 당신을 지지하는 척하거나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조종술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매력과 헛된 약속으로 당신을 되찾으려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통제의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 즉 자신들은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깨지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결국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여줄 때 당신은 단순히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힘이 진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빨리 그들의 본성을 폭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식별하고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진실만이